40과는 부동사 파트입니다. 부동사. 중학생들한테 부동사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하나 더 나오면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는데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로 to를 붙이고 두 번째로 뭘 붙이고 ing를 붙이고 세 번째로 뭘 붙이고 ed나 pp를 붙여서 세 가지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고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동사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준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동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도 이 책은 동명사가 먼저 나왔죠. 원래 부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원래 부동사가 훨씬 더 길게 나오고 동명사가 짧게 나오는 편인데 이 책은 동명사가 먼저 나와서 아주 좀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부동사에서 다루어질 것보다 처음에 나오는 것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동사 다음이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서 투부정사인지 ing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저번 시간에 미래나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뭐를 쓰고 투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나 현재나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뭐를 쓰고 ing를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외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칠판에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저번에 배웠던 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닙니까? 그죠? 어보이드 다음에 ing를 쓰고 마인드 다음에 ing를 쓰고 포스트폰 다음에 ing를 쓰고 대표적으로 디나이나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이니까 그 다음에 ing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다음에 ing를 쓴다라고 계속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냈냐면 조동사 다음에 ing가 나올 때 이 동사의 한글 뜻은 되게 뭐에 가깝다? 그 다음에 현재나 과거에 가깝다라고 했고 조동사에 뭐가 나올 때는 투부동사 나올 때는 이 동사의 모양은 긍정이나 미래 의미가 가깝다 그랬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디사이드가 무슨 말이고 결심하다, 플랜이 무슨 말이고 계획하다라는 뜻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미래에 대한 결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디나이나 어보이드나 꺼리다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인정하다라는 말이나 포기하다라는 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ing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기하다가 미래의 뜻이 아닙니다. 연기하다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뒤에 ing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치면 고등학교 때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원칙에 벗어난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것이 굉장히 시험 잘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리퓨스는 뜻이 뭐예요? 거절하다. 거절하다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근데 투부정사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다 그랬고 서제스트는 무슨 말이고? 제안하다. 컨시더는 무슨 말이고? 고려라는 뜻이면 제안과 고려는 뭐에 가까운데? 긍정이나 미래에 가까운데도 뒤에 ing가 나오니까 시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이번 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원칙에 따라서 그냥 외우지 않고 접근하면 되고 이거 3개 정도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뭐야 왜 이리로 들어와 진짜 몇이라 했지? 66이라 뭐라고 그런가 여기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실제로 미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 뜻만 딱 보면 선택, 동의, 결심, 기대 맞죠? 그 다음에 제안, 그 다음에 배우다, 희망하다 이런 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척하다 이건 좀 특이하긴 하지만 또 계획하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투부정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긍정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뭐가 나온다? 진짜 잘 나옵니다. 선생님들 무작정 외우라고 하지만 나는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왜 나오는지 알아야 돼. 왜 나오는지. 특이하잖아. 이거 빼고는 전부 다 투부정사는 긍정이니까. 알겠어? 실제로 뒤에 보면 문제가 팍 나옵니다. 여기 아닌가? 보이죠? 대놓고
이 책을 쓴 사람도 가끔씩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근데 2+3의 투부동사를 만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여기 있는 동사들의 특징은, 이 밑줄 친 단어들의 특징은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걸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뭐가 나오냐면 뜻으로 한마디로 해석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해퍼는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퍼 다음에 to가 나오면 우연히 뭐뭐하다의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써볼까? 그렇죠? 앞에 사건이 나오면 사건이 일이 발생하다 뜻이고, 앞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발생하다 이상하지, 그죠? 맞지? 이러면 되지 않겠어? 그죠? 훨씬 더 깔끔해졌네. 그 다음에 appear하고 seem은 둘 다 뭐뭐하게 보이다는 뜻으로 뒤에 투부정사 나오고, afford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ailed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화반에서 저도 이렇게 배웠어. 실패하다로 해석하지 말고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실패하다 너무 좀 말이 강력합니다. 못하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책을 읽다가 나온 표현인데, 텐드 다음에 투부동사가 나오면 뭐만한 경향이 있다는 뜻이야. 알고 있죠. 고3 때 모의고사 같은 거 읽거나 저도 이제 스스로 읽으면서 나왔는데, 텐드 투 다음에 뭐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돌보다의 뜻입니다. 야, n으로 쓰면 아니? 진짜로? n으로 쓰면 압니까? 가끔씩 영어 선생님들이 잘난 척을 한다고 막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만 이제 좀 길어서 대부분은 농장 관리 같은 게 잘 나와. 농장 관리. 그래서 농부들이 뭔가를 관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텐드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조금 뜻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텐드 투 다음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뭔만한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헌터 게더러즈 호모사피엔스 되기 전에 걔네들이 이를테면 정착을 해서 농경사회를 구축을 한다, 그런 느낌이 나올 때 텐드 2가 잘 나옵니다, 실제로. 네, 그런 게 나오면 그때는 돌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오늘 하는 부분이 역사지리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물어. 확실히 그 인문사회 이쪽에서는 역사지리가 가장 만만한 것도 같고, 역사지리에서 굉장히 지문을 많이 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맨날 그 자도 호모사피엔스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진화 나오고. 1번 decide 다음에 to를 씁니다. expect 다음에 to를 씁니다. 왜? 기대하고 결심은 전부 다 미래의 뜻이기 때문이죠. 과제 먹는다고 생각하고, 제안하다 역시 계획에 가깝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 내가 뭔가를 할 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래에 나하고 뭔가를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to가 나옵니다. 됐어요? 하지만 해퍼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일 때 이제 투부동사 나오니까 투부동사로 모양을 고치면 되겠죠. 됐어? 밑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셈 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던 단원이라서 밑에 보고 바로 설명을 하면, 스탑 다음에 ing, 스탑 다음에 투부동사. 오, 잘 적혀 있다 이거. 좋네. 미래가 정확하게 적혀 있네요. 이제 이런 이론은 이제 선생님들 사이나 강사 사이에서 이제 저도 이제 모임 같은 거 갖게 되면 다들 알고 있어요. 투부동사 미래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강사 한 명도 없어.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그런 거를 대놓고 쓰면 안 됩니다. 투부동사가 미래가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투부동사가 미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로 제가 밝혔잖아요. 특히 이를테면 지각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오지만 미래를 못 보니까 투부동사를 못 쓴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부동사 미래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너무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숨어있는 이론이지, 이거는 말 그대로 정설에 가까운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첩을 쓰고 저도 마찬가지로 첩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되죠. 스탑이나 리멤버나 포겟이나 트라이 다음에 투부정사 ing가 나올 때 현재나 과거나 미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를테면 스탑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에 했던 것을 그만두다.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미래 음악에서 멈추다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글을 읽을 때 스탑 다음에 ing가 99% 나온다면 여기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 2%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이걸로 내는 거죠. 이거 보이는 순간 생들이 미칠 치는 거죠. 드문 경우니까. 그 다음에 리멤버나 포겟은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되죠.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ing를 쓰고 미래 할 것을 기억하거나 미래 할 것을 잊어먹는 것은 투부정사를 씁니다. 이건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다 ing가 나오면 뭐라고 그대로 쓰면 돼?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ing. 플랜 투부정사는 뭐예요? 11월 20일 날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 미래 투. 그럼 트라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때 애들이 대부분 노력이나 시도를 헷갈려 말하는데 투가 나올 거나 ing가 나올 거나 조금 다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뭔 말이야? 노력일까 시도일까? 동명사전입니다. 명사전이지. 그럼 시도가 되죠. 한번 해보자. 이거야. 노력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는 책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책이 아마 10권 중에 8권일 거야. 이건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자, 저는 리그렛부터 하겠습니다. 리그렛은 무슨 말이고? 후회하다는 뜻이지. 그럼 후회하다는 뜻일 때는 후회는 현재를 후회하니, 과거를 후회하니, 미래를 후회하니? 당연히 과거를 후회하죠. 그럼 과거에 대한 후회니까 뭘 쓰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리그렛 다음에 to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라고 적냐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 상황으로밖에 안 나오거든. 이 상황으로 밖에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뒤에 적으면 되냐면 괄호를 그대로 이용해서 대담의 조동사를 적고 이 대담의 조동사가 앞에 있는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나오는 동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전하게 대한 말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 tell 무슨 글씨가 안 쓰니까. 그 다음에 say inform입니다. 영어는 본론을 뒤에 말하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본론을 미리 말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이런 식으로 하지. 잠깐 좀 앉아볼래라고 하는 순간 나 잘렸구나 회사에서.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서 교무실 불러서 야 잠깐 앉아봐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영어는 이렇게 말해. I'm sorry to tell you라고 말하면 우리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구나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 야 얘를 죽었어 이러면 어떡해. 너 잘렸어 이러면 안 돼. 놀리는 거잖아. We regret to say that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의 보내주신 원고를 잘 읽었는데 우리 출판사에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원고 쓰레기야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대비를 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표현 빼고는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아. 나를 믿고 하면 돼. 외국 책에서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책에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별표에 있는 표현은 아주 특이한데요. 외국 집은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단독주택이란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 사구나. 혼자 사는 사람. 되게 이상해.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사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로 치면 오피스 같은 이제 세탁기나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굳이 옮기지 않고 이제 짐을 많이 사지 않고 이사가 쉽고 직장인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앞마당 뒷마당 개 키우고 자식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많이 살고 가족이 구성원이 돼서 4명, 5명, 6명에서 살게 되면 자동으로 앞마당 뒷마당이 있어야 돼요. 앞마당은 차가 들어와야 되고 뒷마당은 빨래를 널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에는 반드시 잔디가 심어져 있고 뒷마당은 당연히 뭐가 없을 수도 있잖아. 잔디가 심어 잔디는 꾸준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 집도 실은 주택이라서 잔디 가끔씩 깎긴 하는데 안 깎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잔디를 깎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잔디를 깎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컷 합니까? 컷 됩니까? 컷 되잖아. 그죠? 컷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이 컷의 형태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아니고 BP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니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동의 의미가 포함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까? 나는 필요해 네가. 그러면 나는 필요로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동명사를 쓸 때는 그냥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커팅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ing를 써도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자리에 이거를 쓰면 미치는 거라고. 이제 뭐라고? 선생님 어떻게 원트 다음에 투 부동사가 나온대요? 이럴 수가 있답니까?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 들겠죠? 세 단어입니다. want, need, require. 원래 디저블한 단어까지 쓰면 좋은데 이 세 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영국 영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사정 봐주지 않고 되겠죠. 이거는 실은 바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특이한 경우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하우스 입장에서 페인트가 되는 거라고 페인트를 하는 거라고? 페인트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옳은데? to be painted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동명사를 써도 수동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want라는 단어가 특징이 그냥 말 그대로 원한다는 뜻이니까 페인팅 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책에서는 또는 다른 사람들 설명에 ing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뭔가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to be painted를 쓰거나 페인팅을 쓴다고 치면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페인팅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왜 세 단어를 씁니까? 한 단어를 쓰지. 그래서 세 가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뒤에 있나 기억이 있나 없어. 네, 아까 이 문제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늘. 이거는 그래서 이 단원에 설명도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나왔던 문제라서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옛날에 이 문제가 수능 문제에 나왔는데 오답 12가 붙어서 영어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막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앞에서 막 그 시내에서 만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나 속으로 어떻게 이걸 모르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하지만 이 부분은 되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헷갈리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2번은 설명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유제 문제 풀게요. 1번은 처음으로 방문했었던 것이니까 옛날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뭐를 써야 돼? ing를 쓰겠고 그 다음에 한글을 먼저 보면 좋겠네요. 청구서를 지불할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달력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면 명령문은 뭐뭐 해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부분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투부동사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2번에 1번은 맞고요. 2번에 2번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네, 잘 기억을 하시고 뒤에 문제 풀어보시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란 형용사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것이니까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일. 이거 뭐야 이거? 어텐드가 무슨 뜻이야?
꼭 이렇게 외워야 돼. 됐어요? 그럼 이거 아니야? 그렇지? 먹는 거 똑같이 생겼냐? 먹는 거 똑같이 생겼죠? 어텐드 어텐션 보입니까? 네, 참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참석하다는 to를 안 써요. 타동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근다고 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사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failure 다음에 to가 나오는 게 아니고 fail 다음에 to 부동사 나왔던 거 아까 잠깐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fail 다음에 to 부동사는 무슨 뜻이라고? 실패하다라기보다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라 그랬죠.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거. 그럼 failure가 되면서 뒤에 to 부동사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말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어는 자동차 타동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right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써. 알겠어? 알겠죠? 뭔 알겠지? 뭔 안 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죠? 편지를 쓰다는 말이 되는데 펜을 쓰다? 말이 되긴 하네. 쓰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with를 써서 가지고란 단어를 써야 펜을 가지고 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어? 여담인데 몰라도 되지만 write란 말은 편지를 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굳이 letter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야, I'm writing to you 그러면 편지 쓸게라는 뜻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게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be to 부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잘 봐 이제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to 부동사 나오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to 부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할 능력, 뭐뭐 할 결정, 뭐뭐 할 요청, 뭐뭐 할 의향입니다. 보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땐 뒤에 ing가 못 나온다는 얘기죠. ing도 얼마든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이런 명사 다음에 to 부동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to 부동사나 어울리는 동사에서 출발한 명사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끝. 그 다음이 부사적용법. 이거 중간에 끝나겠다, 그렇지?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 이걸 정리하자, 차라리. 신입생들 와가지고 내가 강조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to 부동사 맨 앞에 꼭 컴마 있는 거. 왜 강조하는 것 같아? by 다음에 ing가 나오는 표현. 이걸 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응? 1학년짜리 간 들어왔는데 영어 되게 잘하더라. 위에서 탁탁 튀어나와. 어디서 뵀는데 자기 입으로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더라고. 문제만 주고 던지고 해결을 하지 않는 그런 완성된 글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를 해결할 텐데 해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 by 다음에 ing니까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백발백중 거의가 주제가 되므로 밑줄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얘가 소개이고 얘가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조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밑줄을 치고 풀거나 밑줄을 치고 읽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있어? 스위스트는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나오면 한 학기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일 번은 동사 표현이고 2번은 조동사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잘 봐야 돼 이제. 되게 중요하다. 동사 표현, 동사 표현, 동사 표현, 동사 표현, 동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끼워볼까요? 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어를 쓰니까 for 목적어를 여기다 끼우면 됩니다. 되게 특이해. in order for입니다. in order가 먼저 와요. 이렇게 되면 1번 구조가 확정이 되면서 두 번째 동사에 대한 주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어렵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부동사 앞에 for가 나오면 10800중 원막 위에서 A가 원막 위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게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야. 실은 막상 해보면 애들 알고도 지나가는 게 태반일 거예요. 됐냐? 오케이 3.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컴마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맞습니까? 또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입니까? 세 번째 거 보면 확 막힙니다. 겁이 확 난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도 해보면 그렇더라고. 알고 있어도 이런 게 보면 이게 이거네 그러면서 네 되게 헤비한 글이죠. 이렇게까지 쓸까 싶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봤습니다. 한 번 정도는 봤어. 내가 한 번 봤다는 얘기 니들 못 볼 거야. 원막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안 중요할 수가 없지. 44가 부동사 심화가 남았잖아요. 그죠? 실은 오늘 배운 것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부동사 파트에서 책에서 조그만 식으로 다뤄주는 부분들이 되게 큰 덩어리로 다뤄졌기 때문에 어안이봉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44에 나온 부동사 심화는 솔직히 부동사 파트에서 다뤄야 될지 안 다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특이한 구성들이니 책이 이제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강사의 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5쪽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